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after를 살펴봅니다. 전치사 after는 우리말 조사 뭐뭐 뒤에 뭐뭐 후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사용에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전후라는 순서상의 어떠한 표현을 벗어나 사용되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after의 역할 기능을 뒤따름으로 개념화해 다루겠습니다. 뒤따름은 대상 뒤에서 혹은 대상에 이어져 진전되거나 펼쳐짐이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와 어구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영어 구문에서 모든 전치사가 그렇듯 after 역시 대상의 상태를 어떠함이나 어찌함으로 표현해주는데 after의 선택 사용은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문 1에서 5어로 대조된 before가 순서상의 앞을 지정하는 것과 상반되게 after는 어떤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을 의미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문 1에서의 after와는 다르게 예문 2와 3에서는 앞과 상반된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위치나 시간상의 뒤를 말했다 쳐도 결코 뒤를 염두에 둔 선택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문 4와 5에서의 상황은 뒤따르는 것이라서 다음이라는 순서보다는 뒤쫓음 정도의 개념 적용이 수용될 수 있지만 예문 6과 7에서는 그런 적용도 어렵습니다. 예문 6에서 after를 이후나 뒤라는 의미로 선택했다면 우리 언어 정서상 이상형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예문 7 표현에서도 그런 순서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문 8과 9 같은 표현에서도 after의 선택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before와 상반되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같은 표현에서는 after에 대한 해석어로 뭐뭐한 후, 뭐뭐하고 나서가 가장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당시의 시점에서 다음의 것과 시차적인 연계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 1과 이 표현을 참고해서 보면 before로 드러낸 앙저 앞이라는 공간과 위치에서의 무릎 꿇음이지만 예문 2에서의 after는 앙의 뒤라는 공간과 위치가 아닌 그 무릎 꿇음 이후라는 시차적 순서로만 인지됩니다. 본문 1 표현에서도 역시 주어가 당시의 시점에서 앞에 펼쳐진 끝내야 할 것으로 보는 상황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그것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지어 연계 비교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문 3 표현에서는 잠자고 난 이후의 몸 상태를 잠자기 이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밝히고 있고 예문 4에서도 앞으로 1시간이 흐른 해당 시점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허락 가능성 여부를 비교한 꼴입니다. 그러나 예문 5 같은 표현에서는 대상들 간의 연계가 시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문 5에서 연계 대상을 찾는다면 더 폴리스와 더 머더러입니다. 그렇지만 두 대상의 관계는 앞에 1, 2에서와는 달리 시차적 전후가 아니라 위치적으로 앞섬과 뒤쫓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되던지 간에 3, 4, 5 표현 모두에서 after는 흐름상으로 이후에 나타난 대상이나 상황의 펼쳐짐이 이것과 연계된 것이라고 선택 지정을 한 셈입니다. 예문 1처럼 after 이후라고 관형 수식된 날이 모레이므로 예시 2처럼 after 이후를 반복시켜 앞에 더 day에 내일 이후의 날을 관형 수식하게 되므로 더 day의 어떠함이 더 day의 어떠함으로 두 번 수식되는 꼴이라 예문 3처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after는 흐름상의 다음 것이 되게 해줄 기점 대상을 지정하는데 예문 3과 4 표현은 그렇게 작용하는 관계 구문들입니다. 본문 3 표현에서의 after는 앞에서 도출해본 이후나 다음과는 무관한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해석된 우리말 의미대로라면 타고난 기질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이기보다는 이어받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순서상으로 앞일에 이어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앞에 것이 있기에 뒤에 것을 말할 수 있는 현상에서 연계된 이어짐입니다. 예문 1은
그런 연계지음에서 생각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 반드시 느긋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식사를 가진 이후일 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로 맛이 유달리 좋아서이거나 아니면 몹시 배가 고픈 이후 충분한 양의 음식을 잘 먹어 허기가 달래진 경우 그 영향을 받아 뒤를 이어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 이 표현도 또한 여행의 후유증으로 생긴 현상이라서 여행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뒤따름 현상이게 됩니다. 예문 3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와 연도를 같이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써야 하는 서류상의 위치가 연계됨을 가져야만 하는 양식의 서류에서는 앞의 날짜의 어떠함이 뒤따르는 연도가 밝혀질 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예문사에서도 역시 콜론을 찍어야만 하는 형태적 위치가 인사말 다음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뒤따름은 애프터의 역할 기능이 되기에 충분해집니다. 본문사 같은 표현은 뒤따라 이어짐이 애프터의 역할 기능으로 작용해야 성립될 수 있는 표현형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모습의 닮음도 애프터의 역할 기능인 뒤따름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가 이끄는 대상과 그 뒤를 따라 이어가는 대상은 구문 표현의 표층 구조상에서 전후를 달리합니다. 예문 3과 4의 우리말 해석을 보면 애프터의 앞과 뒤에 쓰인 a few days의 해석어가 며칠 후로 같지만 분석의 틀에서 보면 전후의 대상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문 3에서는 애프터가 이끄는 대상,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가 구문의 표층에 드러난 a few days입니다. 따라서 a few days 이후에 생겨난 뒤따름의 대상은 다시 찾아간 재차 방문입니다. 이에 반해 예문 4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애프터가 심층적으로 이끄는 생략된 대상을 복원해보면 she painted로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she painted 된 이후에 흘러간 a few days가 뒤따라 이어진 그것이라고 애프터에 의해 선언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5 표현은 애프터와 비포어가 상반되게 작용하는 구문인데 다리 건너을 두고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상반된 우리말 의미이듯이 영어에서도 두 어휘가 상반되게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비포어가 앞전개라는 의미 지정으로 이것 앞에 있는 그러함을 말하고 애프터가 뒤따름이라는 의미 지정으로 이것 뒤를 잇는 그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식사를 두고 상반적으로 나타나는 앞전개인 먹기 전과 뒤따름인 먹은 후로 변별해보면 개연성이 더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애프터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애프터는 시차성 연계 비교를 전제로 비포어와는 상반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애프터의 연계 상태는 순차적인 다음이 아니라 흐름상의 이어짐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애프터는 지정 대상이나 상황의 뒤를 잇는 그러함임을 밝히는 상태사로 작용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애프터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뒤따름 전치사 애프터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